지금 이거는 과학적 탐구 방법에는 이제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귀납법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이제 교실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 A가 죽는다.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사람 B도 죽는다. 그리고 사람 C도 죽는다라는 어떤 사실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납법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의 사례 중에 다인의 진화론이 있는데, 우선 지금 저는 지축 누중의 법칙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읽어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아래쪽에 있는 지층일수록 더 오래된 지층이라는 거를 우리가 귀납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 지층이 쌓인 지역을 관찰하고요. 어떤 지층이 더 오래된 지층일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졌고, 이제 각 지층에서 발견될 화석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층은 이제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A 지층의 화석과 그 다음에 B 지층의 화석, 그리고 C 지층의 화석을 구분해 봤을 때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지만, 화석 같은 경우 화석의 종류에 따라서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지층들을 분석해 봤을 때 가장 밑에 깔린 지층에 있는 화석이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충분한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우리는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유지를 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일수록 오래되었고 위쪽에 있는 지층일수록 젊은 지층이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법 같은 경우는 그냥 다양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도출을 해낸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교과서 10페이지 보시면은 하나씩 이제 문제인식,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이래서 이런 것들은 채우시면 됩니다. 그냥 귀납법은 우리가 사람 A는 죽는다, 사람 B는 죽는다, 사람 C는 죽는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2번 연역적 탐구 방법 사례인데요. 연역적 탐구 방법 사례는 분명히 어떤 가설이라는 거를 세우고요.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설 검증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겠죠. 이건 교과서 10페이지에 이제 푸른 곰팡이도 나와 있는데, 이제 에이크만의 각기병 가지고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각기병에 걸린 닭이 건강해진 것을 발견했고, 각기병에 걸린 닭이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졌고요. 닭이 먹는 현미에 각기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설 설정을 했습니다.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그럼 저는 이제 가설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닭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A 집단에는 현미를 먹이고, 그 다음에 B 집단에는 백미를 먹은 다음에 각기병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했을 때, 백미를 먹은 닭 집단은 각기병에 걸린 반면 현미를 먹은 닭들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 결과로부터 처음에 설정한 가설,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했죠. 그래서 가설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설을 설정한 후에 그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저는 현미에 의해서 각기병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A 집단에도 충분한 물을 줘야 되고, B 집단에도 충분한 물을 줘야 되고, A 집단의 온도도 충분히 유지시켜줘야 되고, B 집단의 온도도 충분히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과서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교과서 10페이지에 이제 오른쪽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요. 교과서 10페이지 잠깐 보세요.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한다. 생장을 억제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운 다음에 저희는 이제 실험 설계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죠. 그러면 A 집단 같은 경우는 푸른 곰팡이를 이를 두었고, 그 다음에 B 집단 같은 경우는 푸른 곰팡이가 없을 때 충분한 시간을 지나고 보니 진짜 A 집단은 세균이 자라지 않았고 B 집단 같은 경우는 세균이 존재했다라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푸른 곰팡이는 정말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 이것이 연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푸른 곰팡이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A 집단에도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고 B 집단에도 물이 있어야 되고 A 집단에 다른 어떤 영양분도 줘야 되고 B 집단에도 영양분을 줘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프린트 마저 채워볼게요.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 것은 당연히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요. 실험을 통반한 탐구 설계가 중요한 것은 당연히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그러면 2번,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추론하고 검증하는 것은 우리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번, 3번 말이 어렵지만 우리는 충분히 1, 4번을 통해서 연역과 귀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인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해보면요. 연구 대상의 특징이나 속성을 일컫는 말로 변수라고도 하죠. 그럼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해보면 가설이 각기병은 잠시만요. 현미는 각기병을 낫게 한다. 이걸 낫게 할 것이다 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A 집단에는 현미를 주고 그 다음에 B 집단에는 백미를 주고 봤더니 각기병이 안 생겼고 백미를 준 집단에는 각기병이 생겼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변인이라고 하는데 한 번씩 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종속변인 보면은 독립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값이 변하는 변인, 여기서 얘기하면 각기병의 발생이고 결과로 봐주시면 됩니다. 결과가 이제 종속변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실험 결과나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독립변인은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건 보시면 됩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변화시키는 변인, 예를 들어서 각기병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서 백미를 주거나 아니면 백미를 주지 않는 요것을 우리가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조작 변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은 둘 다 줘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온도도 둘 다 줘야 되고 이렇게 통제해야 되는 값들을 우리는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A 집단은 현미를 줬고 B 집단은 백미를 준 것 이외에 나머지는 다 같아야 현미와 백미의 이제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미냐 백미냐는 이제 조작 변인, 내가 변화시킨 조작 변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 온도나 물이나 닭의 건강 상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들을 통제 변인, 그리고 각기병이 걸렸냐 걸리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는 종속 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